자, 예를 들어 A랑 B를 갖다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버립시다. 그러면은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판단이 되는 게,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더 크다고 말해주냐? 아니죠.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더 작아야 됩니다. 거짓 바로 판단할 수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또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자, B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크다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너무 흐리니까.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분의 4가 올라가시겠고, 자, 이쪽에는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라고 하네요. 1이 올라가시겠죠. 마 4보다는 마 2분의 1이 큰 숫자니까 디귿도 이제 맞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 그냥 숫자 대입한 판단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는 거. 어렵지 않지? 근데 원래 엄밀히 증명하려면은 이거를 갖다가 양변에 A, B를 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니은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입하는 건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은 아니고, 근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시고, 니은 같은 거는 이제 양변에 A, B를 곱해서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방금 내가 한 건 일반적인 증명 아니었는데, 여기 양변에 A, B라는 친구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A랑 B가 각각 몇인지는 확정이 안 나도 얘가 양수인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양변에 A, B를 곱하게 되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는 거지. 그럼 이쪽은 A제곱이 되고 이쪽은 B제곱이 되고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처음에 돌아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양변에 제곱 치시면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니는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 나오면은 대입해서 풀어라. 정답 5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 부등식, 1차 부등식인데, 중학교 문제는 맞는데, 앞에 개수의 부호 같은 거를 전혀 안 알려줬죠. 천천히 대입하면서 부호를 밝혀내야 됩니다. 자, 방금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기 앞에 A 더하기 B가 있고요. X. 근데 우리는 얘가 누군지는 몰라요. 부호도 모르고. 근데 얘를 일단 푼대. 방정식을 풀면은 해라는 애가 나오겠죠. 여기 해가 있거든요. 해를 먼저 볼게요. 해는 X가 5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쟤를 정리하기 전에 일단 방향부터 보면 어때요? 원래 오른쪽으로 입 열었었는데 왼쪽으로 돌아가 있죠. 그럼 저 방향을 보고 일단 누구의 부호를 결정한다? 앞에 있는 얘의 부호를 결정해준다. 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양변에 나누면서 부호가 돌아갔겠지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적어둬야 되는 게 A 더하기 B가 음수다. 이거 확정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 X 앞에 있는 걸 나누면서 정리를 하시잖아. X 앞에 있는 A 더하기 B를 양변을 나눠주시면은 오른쪽에 A 더하기 B 분의 A가 남게 되겠고 부등호가 돌아갔다는 게 핵심이죠. 양변에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수 A 더하기 B 분의 A가 누구라는 말이야? 5분의 1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랑 같다고 두시면은, 자, 정리를 해보자. A 더하기 B 분의 A는 5분의 1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양변에 곱해서 5A는 A 더하기 B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나온 식 하나가 B는 4A라는 말이지. B는 4A다.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4A가 아니라 B는 플러스 4A이기 때문에 B랑 A의 부호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겁니다. B랑 A의 부호가 같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신 게 좀 중요해요. 이 친구를 갖다가 이쪽으로 다시 대입을 해주면은 B 자리에 4A를 대입하면서 5A가 0부터 잡고요.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가 음수니까 당연히 B도 음수로 결정되는 거고 부호를 모두 확정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식을 받아야겠죠. 요게 꺼낸 정보가 되겠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 보자. 두 번째 식은 2AX 더하기 A가 BX 빼기 3B보다 크대요. 아, 그러면은 일반적인 풀이법이 뭡니까?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몰아주는 거죠. BX 넘겨 2A 빼기 B로 묶어서 X로 넘겨주고 A도 넘겨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a 넘어갔어. 근데 아까 b가 5a를 했으니까 b 자리에 5a를 대입하면 해. 일단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5a를 대입하자. 그럼 마이너스 15a에 마이너스 16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마3a라는 친구로 나눌 건데 나눠서 이제 결과를 빼볼게요. 정답은 다음과 같이 나오겠다. 마3a분의 마16이니까 3분의 16으로 정리된다. 이때 중요한 점. 마3a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항상 신경 써야 되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a가 아까 음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얘는 양수야. 그래서 나눌 때 방향이 안 돌아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6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하는지 알겠어? 자, 처음부터 좀 짚어보자. 몰라요. 처음에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그 해의 방향을 보면은 일단 돌아가기 때문에 x의 개수가 음수다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 써놓고 출발했죠. 나눴을 때 a 더하기 b분의 a가 5분의 1로 볼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두고 정리를 하시면은 b가 4a라는 거죠. 4a로 정리됐었죠. 잠깐만. 4a를 대입하죠. 5a를 대입했구나. 그래서 b가 4a라는 걸 통해서 이제 부호까지 알게 됐으니까 요거 둘 다 음수다라고 확정을 해주시고 여기 b 자리에 4a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ax 여기는 13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3a 그래서 2분의 13보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크다로 정리되는 겁니다. 요 마이너스 a가 플러스 1이면 뭐가 그래서 요거 알파가 2분의 13이기 때문에 정답을 13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잘 봐주세요. 2번 아까 3도에 있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자. 오른쪽에 3번 보자. 내가 그냥 중학교 때 배운 연립 기본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게요. 부등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워밍업 같은 거야. 오늘 이따가 2차 부등식도 나올 건데 2차 부등식에 해를 내기 위해서 1차 부등식을 다시 연습하는 거죠. 그죠? 1차 부등식은 항상 이 보기와 같이 수직선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1차원이 선이거든요. 요 평면이 2차원이고 그래서 1차는 수직선을 통해서 항상 봐야 되고요. 네, 첫 번째 부등식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3x 남겨주고 숫자 남겨 6. 자, 3으로 나눠주면 쉽죠. 뭐 x가 2보다 크다. 그 아래줄도 정리해주자. 3x 남겨주고 숫자 남겨주면 마이너스 3. 얘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중괄호로 연립되어 있다. 연속하여 늘어났을 때 둘 다 만족하는 구간을 그림으로 그려주면 자,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서 2를 적당히 찍어 2를 이쯤에 찍어보고 2보다 크다라고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박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였죠.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박스 보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해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거는 2번이 되겠는데요. 2번 옆에다가 한번 한글로 적어볼까? 얘는 정답을 네 글자로 뭐라고 써야 되죠? 그러면은 해가 없다죠? 해가 없다라고 써주세요. 겹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연립의 해가 없는 거야. 자, 연립이라는 거는 위아래를 동시에 그리고로 만족하는 경우인데 겹치는 해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해가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3번이었고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4번 A, B, C 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립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원래 연립은 중괄호 두 개로 세로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A, B, C라고 써두자. A, B, C 요소를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로로 늘어났을 때는 연속적으로 풀어야 했죠? A, B, B, C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A, B, A, C로 풀면 안 된댔죠. 가운데 꼭 B를 껴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형태 그대로 가져와주면 3x 빼기 5x 더하기 10을 들고 5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는 5x 더하기 10, 4x 더하기 7을 그대로 들고 오라는 소리야. 그래서 A, B, B, C 꼴로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된다. 자, x 남겨주자. 마이너스 12, 2x. 얘도 넘겨주면 x에다가 마3이 되겠죠. 얘는 이미 정리가 됐고요. 얘는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간이 될 테니까 바로 수직선 그릴게요. 수직선상에다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찍어버려. 자, 등호 없으니까 빵도 뚫어두고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이하인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마삼을 색칠해서 찍어준 다음에 왼쪽으로 박스를 보내주면 됩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때 했던 색칠놀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겹친 구간 찾아주면 해가 되겠다. 해를 정답으로 써주면요, 마이너스 6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이 정수들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범위로 쓰지 말고 마5, 마3, 마3까지 모조리 더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니까 한 넘어갑시다. 다들 잘 풀 수 있을 테고. 자, 다음 5번 넘어갑니다. 얘도 기본이죠. 뭐 딱 미정계수 AB도 없고 그냥 그려서 찾아주는 것 같은데, 자, 위에 것부터 바로 정리 들어갑니다. 6x 넘어갔죠? 10이죠. 6으로 나눠주면 x가 2보다 크다로 정리됩니다. 아래줄 정리해주면 6x-2가 5x보다 작다는데요. 넘겨주면 x가 2보다 크다로 정리됩니다. x가 2보다 작다로 정리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선상에 표현하는 게 겹치는 구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선에서 x의 2를 찍어. 일단 빵도 뚫어두고 하나 찍어. 자, 그리고 2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박스를 보내줄 거야. 오른쪽이 큰 쪽이잖아. 이게 첫 번째 박스인데, 자, 두 번째 박스는 2보다 작다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같은 위치에다가 빵꾸를 뚫어. 빵꾸를 뚫어주고 왼쪽으로 보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x는 2가 겹쳤어요? 안 겹쳤어요? 안 겹쳤죠? 여기를 겹치는 곳으로 보려면 여기가 등호가 둘 다 있어야 된다. 근데 등호가 지금 둘 다 없죠. 그러니까 겹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이번에도 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 그림에서 겹치는 구간이 없으면 해가 없는 거야. 열리면 그냥 겹치는 구간 찾는 거다. 자, 정답 3번 또 확인해주고 넘어갑시다. 다음. 자, 6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풀던 거랑 다른 점은 문제에 미정계수 AB가 걸려있다. 대신에 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식을 보고 해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거꾸로 해를 보고 식을 만들어 와야 돼. 일단 ABC형이니까 위아래 쪼개주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연쇄적으로 가져와주고 그 아랫줄에는 2x 빼기 5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가져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항상 A, B, B, C 꼴로 정리를 해주고, 자, 넘겨서 정리해주면 얘는 5 빼기 A보다 X가 크거나 같다. 여기는 3X고요. 또 넘어가시면 5 빼기 2B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3으로 나눠주면 X가 3분의 5 빼기 2B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랑 쟤를 이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면 되겠죠. 표현을 이제 할 건데 사실 나는 이 해를 알고 있거든요. 자, 5 빼기 A를 적당히 한번 그냥 찍어요. 색칠하고 5 빼기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적당히 찍어요. 3분의 5 빼기 2를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쯤에 찍어봐. 그리고 왼쪽으로 보내주면 자, 이제 겹치는 구간이 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해가 되겠네 하면서 색칠하면 되는데, 아, 근데 나는 이 해를 알고 있었다 이거죠. 다시 이제 뒤에 보시면은 해가 2 이상이죠. 그럼 얘가 확실히 2라는 거고 또 5 이하잖아요. 얘가 확실히 5라는 거잖아.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2 이상 5 이하. A는 몇이냐? 3이었고요. 바로 정리되죠. A는 3 정리되고 얘도 15 정리하고 5 빼기 2B는 15니까 2B가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5로 정리해주면 되겠다. A는 3, B는 마이너스 5, 3에다 마이너스 5 빼면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선아, 괜찮아? 해가 나와 있으면은 그냥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맞추면 돼. 자, 6번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그 아래쪽의 식을 보면은 미정계수 A가 걸려 있어요. 자, 아래쪽 식은 내가 풀 수 없는 상황인데 대신에 해를 알려줬죠. 해가 없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림 그려보면 겹친 구간이 없게끔 나온다는 말이 되겠고,
마이너스 더하기 1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하시고요. 넘겨주면은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되겠죠. 그 아래에 있는 식도 적당히 정리를 해주자. 5x 빼기 a 6x 더하기 6 정리해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보다 x가 크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수직선상에 이제 표현을 해보시면 되는데 해가 이미 없다고 했으므로 겹치는 구간이 없게끔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7을 적당히 찍으세요. 선상에 7을 찍어준 다음에 같거나 작은 거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마이 발음이 여기에 찍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찍혀서 가면 겹치는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겹치는 구간이 없도록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을 오른쪽에 적당히 그려주고 박스를 알려주면 분명히 겹치는 구간이 없어서 해가 없게끔 됩니다. 자, 그럼 범위는 어떻게 쓰냐? 7이라는 경계보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라는 경계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거는 확실한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면은 건 당연한 건데 이때 등호 어떻게 판단하죠? 등호 어렵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다시 얘가 7이어도 돼야 안 돼요? 얘를 7로 보면 이 문제 조건 만족해? 만족 안 해? 만족하죠? 되죠? 어떻게 판단하면 되니? 그림을 하나 새로 그려드리면 되겠다. 얘를 7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7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 박스인데 얘를 7로 생각해봐. 그럼 얘는 빵꾸 뚫으면서 이렇게 똑같은 데서 오른쪽 날아가는 거잖아. 자, 보시면은 한쪽에 등호가 없어 빵꾸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7이 겹쳐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상태로 있어도 이거는 연립에서 해가 없는 상황이야. 겹치지 않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7이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돼. 이거 어려워. 아, 그래서 여기 등호 붙여서 허락이 되고, 자, A 넘겨주고 정리해주면 A가 마이너스 13보다 작거나 같다로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때 상수의 범위를 골라주시면 정답 1번이 되겠죠. 7번도 별표 쳐두고 연습하자. 경계를 조건에 맞게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다음 8번 갑니다. 연립부등식이 이번에도 아래쪽에 미정계수 A가 걸려있고요. 대신에 다음을 만족시키는 해라는 게 있겠죠. 그 범위 안에 정수가 3개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위에 있는 거 바로 정리할게요. 자, 스매트 넘어가시고 얘는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로 정리가 되겠다. 아래 있는 것도 일단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자. 2x 넘어가고 2a 빼기 1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a 빼기 2분의 1보다 크다로 정리되겠다. 그래서 나는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 항상 얼마나 어려운 문제든지 수직선에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첫 번째로 3분의 7을 찍으세요. 적당히 3분의 7을 찍고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박스 보내버려. 그 다음에 a 빼기 2분의 1은 왼쪽에 있어야겠죠. 일단 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가 있어야 그 범위 안에 정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럼 저기 겹치는 구간이 해가 될 텐데, 여기 겹치는 구간 보이죠? 여기 겹치는 구간 안을 보시면 돼요. 이 구간에 조건은 다음과 같았어요. 이 구간에 정수가 3명이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수가 3개다. 그들은 누구일 것이냐? 3분의 7의 왼쪽부터 따져봐야겠죠. 얘가 약 2점 몇이니까 2 살고 있겠죠. 그 다음에 1 살고 있겠죠. 그 다음에 0까지 해서 이렇게 0, 1, 2가 그 3개였겠구나 확실히 특정할 수 있어. 자, 0까지 특정했어.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0까지 되는 거 봤으면 한 단계 더 가서 뭘 봐야 돼? 0 왼쪽에 있는 친구가 안 되는 걸 확인해야겠죠. 0 왼쪽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거를 찍고 안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어야겠어? 저기 안쪽에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바깥쪽에 빼두셔야겠죠. 야, 0까지 너까지 껴줄게. 정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2, 1, 0 너까지 껴주는데 너는 못 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어디서 나오냐?
이들을 비교하면 돼요. 요 경계 있잖아요. 요 경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하다. a 빼기 2분의 1이라는 저 경계가 마일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이번에 더 어려운 거는 등호 판단이야. 얘가 0이어도 될까 안 될까, 경계가? 안 되죠? 경계가 0이면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여기 빵꾸 뚫린 거 보이지? 여기 등호 없던 거 보이지? 얘를 0이라고 생각해봐. 0보다 크다라는 거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0일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일 수는 있지. 저 경계를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등호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올려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가 돼. 자, 양변에 2 곱해주고 2분의 1 더해서 바로 나오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a 그 다음에 2분의 1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네요. 다음 정수의 값은 0밖에 없습니다.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습니다. 고난도 맞아요. 정수가 뭐 2개냐 3개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뭐 10개, 8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도 일단 특정을 하세요. 어디까지 포함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 포함이 안 되는지 항상 양쪽으로 봐야 돼. 그래서 양쪽에 경계를 해놓고 등호를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였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9번 문제 이제 활용 문제거든요. 문장을 읽고 식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 여러분 아마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요거 중학교 교재에 센수학의 시단계 같은 데서 수록이 돼 있어.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식이 없잖아. 상황을, 문맥을 이해하고 식을 내가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게 어렵거든요.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가볼게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려고 하는데 한 텐트에 4명씩 짜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텐트가 몇 개인지 모르죠. 마지막에 보면 텐트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텐트의 수를 x로 잡으셔야겠죠. 자, 지금 우리가 텐트를 몇 개 가지고 있니? 모르는데 x개요. x개라고 설정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갑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한 명, 다시 4명씩 짜는 거니까 일단은 4x명이다. 사람 수야. 한 텐트에 4명씩이고 텐트가 x개니까 4 곱하기 x명은 있었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12명이 텐트에 못 들어가고 남는데요. 4x 빼 다시 더하기 10이라고 썼는데 내가 방금 쓴 게 뭐냐면은 정확한 사람 수입니다. 자, 그래서 텐트를 x로 가정하고 사람 수도 4x 더하기 10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사람 수가 4x 더하기 10인 건 확실하거든. 근데 얘의 범위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말을 잘 봐봐. 5명씩 짜는 걸로 이제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텐트가, 그러니까 비어있는 텐트가 7개가 남는데, 텐트를 적당히 그려볼게요. 네, 텐트가 있어. 텐트를 쭈루를 치면서 야영을 할 건데 5명씩 들어가 있어. 5명씩 이렇게 띡띡띡 가다가, 자, 그 마지막 텐트가 있겠고요. 남는 텐트가, 비어있는 텐트가 7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7개는 확실히 사람이 안 들어가 있어. 비어있어. 근데 여기 마지막 텐트 생각해봐. 마지막 텐트에 사람이 들어가 있긴 하지. 그지? 여기도 안 들어가 있으면 8개라고 했겠지. 그지? 사람이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에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범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5명, 최대 수용 인원이 지금 5명이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비어있으면 8개라고 했을 테니까. 근데 그게 몇 명인지 모르잖아. 그것은 1명부터 5명까지 가능합니다. 요 마지막 텐트가 중요한 거야. 뒤에서 8번째 텐트. 자, 그래서 이제 범위를 작성할 건데 이 정확한 사람 수 4x 더하기 12가 밑으로 내려봅시다. 부등식 나옵니다. 4x 더하기 10이라는 사람 수가 5x, 자 갑니다. 5에다가 이게 중요해요. 5명씩 들어간 텐트가 몇 개 있을까? x 빼기 8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하기 1이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5명씩 들어간 텐트가 x 빼기 8개가 있겠고 마지막에 또 5명이 있는 게 최대니까 더하기 5까지 걸어주면은
가운데 사람 수를 둔 연립 1차 부등식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x 빼기 8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x 빼기 8이 무슨 말이죠? 자, 텐트가 x에 있다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텐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x개가 있는데 그 뒤에서 8개 있죠. 이 뒤에서 8개는 사람이 5명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하지 않아. 그 바로 앞까지만 5명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5명 들어가 있는 텐트가 확실하게 x 빼기 8개라는 거야. 그림 보고 이해되겠어? 뒤에서부터 8개까지는 사람이 5명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하지 않다고. 그 앞까지, 그러니까 x 빼기 8개까지 5명이니까 5 곱하기 x 빼기 8을 해버린 다음에 마지막 텐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5명이 있을 거냐, 1명이 있을 거냐. 자, 그래서 식 만들어주면 이제 풀어주면 끝납니다. 연립으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자. ABC용이니까 정리를 해주자. 바로 할게. 5x에다 4x 나오면 x가 되겠고, 막 40에다 마 39에다 12 마 51. 저쪽으로 갑니까? 51 이하가 되겠죠. BC도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은 쓰고 나서 정리하면 돼요. 지금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자, x 여기에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 40, 마 35 넘어가면 35 더해서 47이 되겠죠. 자, 그래서 47 이상 51 이하거든요. 안 되는 게 뭐겠어요? 정답 5번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 5번, 52면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자, 9번 문제 어렵습니다. 말을 읽고 식 세우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10번부터 13번까지를 모조리 싹 다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안 배웠어. 드디어 여기서부터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부등식이 나오는 건데, 자, 10번부터 보자. 자, 1차 부등식인데 좀 곤란한 게 절대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가진 1차 부등식은 공식도 있고요. 공식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두 가지 정답 배울 텐데요. 자,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문제거든요. 절대값부터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 x 빼기 k라는 식에 절대값을 씌워놨고 걔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을 일단 뭐 범위로 구해볼 텐데, 자, 절대값이 뭐냐?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 보자. 절대값이라는 건 이 수직선상에 항상 가운데 0이 있잖아. 가운데 있는 0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대고 거리 읽을 때 마이너스라고 읽지는 않죠. 거리는 양수잖아 항상, 그치? 절대값의 뜻이 0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1의 절대값도 거리가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도 1이 나오는 거잖아. 0으로부터 자대고 읽으면 1이니까. 그래서 이 거리니까 양수가 나온다. 그럼 절대값은요, 항상 이 수직선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야. 얘가 숫자가 아니라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아니, 미지수 x랑 미정계수 k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전혀 모르겠죠? 괜찮아요. 일단은 선을 그리세요. 마찬가지야. 선을 그려. 수직선을 그려. 그러니까 절대값을 보면 당연히 선을 그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절대값이라는 뜻 자체가 선에서 나왔기 때문이야. 가운데 0이 있을 거야. 가운데 그럼 0을 찍어 똑같이. 자, 이 내용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를 봐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0으로부터 최대 얼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2죠? 이 절대값의 뜻이 뭐라고? 0으로부터의 거리라고. 0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시면 누가 있겠어? 오른쪽으로 두 칸 가시면 2가 있겠죠. 플러스 1을 찍고, 왼쪽으로 두 칸 가시면 누가 있겠어? 마이너스 1을 찍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을 찍었어요. 요 안쪽입니다. 0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 박스 내부를 얘기하는 거야. 등호 포함해서. 이 박스 내부에 있는 어떤 점들을 특정 간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문제 밑에 바로 그리세요. 절대값이 포함된 거는 항상 이 수직선상의 박스를 표현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절대값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식으로 옮겨주면 다음과 같이 옮겨지게 됩니다. 저 내용물을 그대로 꺼내세요. 제가 뭐 1차 식이든 2차 식이든 어떤 식이든 그러니까 뭐 생긴 건 중요하지 않아. 얘가 얼마나 복잡하게 생겼든 간에 여기 거리 해당하는 양수가 있으면요. 얘를 마이너스 2를 왼쪽에 2를 오른쪽에 두면서 마이보단 크거나 작거나 같고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박스 안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x 빼기 k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k를 더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k 더해서 내려볼수록 정답 나옵니다. k 빼기 2보다 x가 크거나 같고 k 더하기 2보다 x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범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마지막 말을 읽어봅시다. 정수 x의 최대값이 4라고 합니다. 이때 정수 k를 구하래요. k가 정수니까 최대값이 2 아니겠니? 여기에 그냥 4 주면 끝났습니다. k가 2입니다. 정답 k는 2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정답 5번. 자, 그림 잘 잡아두시고 식도 다 써서 이해하도록 할게요. 좀 천천히 정리해봐. 중요합니다. 식반은 식 써야죠. 오른쪽에는 식 쓰시고 그림 그려야죠.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 박스 그려볼까요? 박스. 마이랑이 박스 등호. 그렇지. 색칠도 해주시고. 색칠 잘했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처음으로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 이제 점점 발전시켜서 연립까지 가볼게요. 세 문제 남았습니다. 세 문제 더 풀고 쌍둥이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부터는 테스트 점수 발송합니다. 다시 또 부모님한테 문자 가니까 오늘 13번까지 집중하면 그래도 점수 좀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답안으로까지 힘들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풀어봅시다. 자, 11번 넘어갑니다. 이제 오른쪽 위로 봐봐. 이번에도 그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 나왔는데 2x 빼기 3 이 절대값을 갖고 있고 얘가 x 빼기 1보다 작다. 지금 앞 문제는 차이점 알려줄게. 앞에 문제는 여기가 딱 양수였거든요. 근데 절대값 옆에가 양수가 아니라 식이야. 이런 애들은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공식화해서 못 풉니다. 그러니까 2랑 마이 사이로 저걸 꺼낼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문자 x 값이 변수라서 몇인지 정확히 몰라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조차 모르니까 이제 정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절대값을 만났을 때 정석으로 들어가는 법입니다. 출발해 볼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2x 빼기 3이라는 내용물이 있잖아요. 절대값을 푼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안에 있는 부호가 중요하거든요. 플러스 1의 절대값은 플러스 1이죠. 0의 절대값은 0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이거는 부호를 바꿔서 한번 꺼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니? 아니면 0보다 작니? 이게 좀 차이점이야. 요거의 공통점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음수가 절대값을 먹게 되면은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건 수이고 이건 식이잖아. 이게 식이더라도 일단 절대값을 풀려면은 첫 번째 2x 빼기 3이라는 내용물을 끄집어내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설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 내용물을 끄집어내서 0보다 작다 해서 항상 두 범위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가 있든 상관없거든. 식이 아무리 길고 어려워도 그대로 꺼내신 다음에 내 의무대로 0보다 크거나 같다와 0보다 작다 항상 두 범위로 나눠주는 거야. 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용물을 그대로 꺼낼 거고요. 0보다 작다라고 가져갔을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꺼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가봅시다.
이걸 한 번 더 정리가 되긴 하거든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은 x에 대해서 정리해준 게 일반적이니까 요거는 2분의 3을 기준으로 나눠준 거. 얘도 마찬가지죠.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이 절대값이 그대로 풀린다는 게 핵심이죠. 저 절대값이 부호의 변동 없이 내용물이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절대값 풀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져오면 돼.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이 내용물을 음수로 가정했으니까 쟤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마치 저 마이너스 1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처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나왔습니다. 요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도 그대로 각각 풀어주면 되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x 넘겨주고 3 넘겨주면은 x가 2보다 작다로 정리되고요.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3x에다가 4가 되네요. 그럼 3x에다가 4가 되니까 정리 한번 해주면은 얘는 3분의 4보다 x가 크다가 나오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기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x를 처음에 2분의 3의 기준으로 나누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선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선에다가 2분의 3을 찍었다고 생각해봐. 나는 이 2분의 3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따로 보고 있는 거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 오른쪽이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과 혹은 2분의 3보다 작은 영역을 나눠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 1번 영역을 먼저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얘가 어떻게 나왔니? 2보다 작다라고 나왔죠? 그럼 이것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2를 적당히 찍어볼게요. 여기 2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작다라고 가시는데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다. 여기가 해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1번 영역 보고 있었잖아.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 내가 처음에 x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보고 들어왔잖아.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 상태에서 2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된다는 거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분의 3보다 작다를 보고 있었잖아. 그죠? 그때 나온 해가 뭐냐면은 3분의 3보다 크다였어. 그럼 얘도 일단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얘가 되는데 3분의 4는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여점을 찍어주시고 크다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기가 해로 인정이 되는 거야. 2분의 3까지. 자, 그래서 최종에는 그냥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은 3분의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한 번에 제출하시면 된다는 거야. 각각에서 해가 나왔을 때 전제 조건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핵심이야. 각각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2분의 3 이상을 그대로 끌고 와서 2분의 3 이상 이 미만이 정리가 된 거고 얘도 3분의 4보다 크면서 저기 있던 2분의 3보다 작다가 정리가 된 건데 말로 하면은 이것 또는 저거다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분의 3에서 딱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최종 결과는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써주셔도 된다는 거야. 이것 또는 저거라고 읽거나 이렇게 쓰거나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렵습니다. 자, 11번이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수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은 정수의 이거 어디 있어? 정수. 안 끝났다. 이제 마지막 말 할게. 이 해가 나왔어. 해를 구했어. 3분의 4와 2 사이인데 얘가 x가 a보다 작다에 포함되도록 하래. 마지막 질문이 좀 어렵거든요. 여기 a가 있다고 칩시다. a보다 작은 영역이 있을 때 이 안쪽에 제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3분의 4와 2가 그냥 여기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1번 정답 구하는 것까지 좀 확인하시고 이제 12번 넘어갑니다. 자, 12번에는 왕별 3개 찍을게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중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가장 어렵습니다. 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절대값을 하나 푸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포함한 부등식을 받았습니다.
자, 절대값을 두 개를 포함한 부등식을 받았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각각 따로따로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가져와 보시면은 3 절대값 x 더하기 2, 그 다음에 그 옆에 절대값 x 빼기 3, 그 다음에 13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고 싶은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달라요. 항상 하는 건 뭐냐면은 선을 그리고요. 항상 선을 그려야 돼. 절대값이 보이면은. 그리고 핵심은 이거야. 이 내용물이 0보다 크거나 하다든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내용물이 0이 되는 지점에 벽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x 더하기가 0이 될 때는 x 값이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선상에 마이너스 2의 벽을 하나 세워서 기준을 잡아준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0이 되는 x값 3을 갖다가 벽을 세워서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벽을 두 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실수 전체 영역이 총 세 가지 영역으로 쪼개지게 되겠죠. 1번 영역과 2번 영역과 3번 영역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선 따라 그릴게요. 항상 이 범위를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범위를 그려야 어디보다 작다, 크다가 시각화돼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선을 그리면 그 밑에다 범위를 쓸 건데 첫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고요. 두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세 번째 범위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다. 이렇게 세 범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요 등호는 보통 오른쪽에 붙이는 게 관례입니다. 사실 여기에 붙여도 상관없긴 한데 둘 다 붙여도 상관없고 근데 오른쪽에 붙이는 게 좀 편해요. 여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자, 그래서 우리는 총 세 가지 영역을 나눠서 이 문제를 세 번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등식을 한 번을 풀어서 못 가고 세 번을 다 풀어줘야 돼. 각각의 영역에서. 자, 1번 영역부터 가보자. 1번 영역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가정을 했고요. 2번 영역은 마이 이상 3 미만. 3번 영역은 x가 3 이상이죠. 1번 영역 가볼게요. 근데 범위를 왜 나누냐면은 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얘도 쟤도 음수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가볍게 그냥 마마 정도로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애초에 이 경계를 나누는 이유가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잖아. x를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봤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봐봐.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 됐어. 그러면은 요 마이 이상의 2를 더한 거는 플러스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앞에 게 플러스고 3보다는 여전히 미만이니까 3보다 작은 거에 3 빼면 음수가 되겠죠. 뒤에 거는 마이너스 9를 갖는다. 기록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3 이상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얘도 쟤도 양수로 취급이 됩니다. 자, 얘는 둘 다 풀풀 기록해두고 식을 모두 꺼내주면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요 1번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식을 부호를 둘 다 돌려야 돼. 3x 마이너스 6으로 풀리겠죠. 그 다음도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풀립니다. 둘 다 부호를 바꿔서 가져와야 되고요. 이제 여기 바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앞에 거는 부호를 그대로 풀었으니까 뒤에 거는 부호를 거꾸로 가져와야 돼. 앞에 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3x 더하기 6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거는 여전히 부호를 거꾸로 풀어야 됩니다. 음수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여기에서는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 다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부호의 변동 없이 3x 플러스 6과 플러스 x 빼기 3으로 풀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내가 풀어야 될 식을 꺼내는데 성공했으면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운 거야. 자, 수직선도 항상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케이스를 분리해서 식을 3개를 만들고 푸셔야 됩니다. 자, 식을 다 옮긴 다음에 계산 들어갈게요. 깔끔하게 옮겨 넣으세요.
아, 정리한 거? 네. 그럼 원본을 그대로 옮겨놓을래? 그래서 문제 풀 때 저도 원본을 풀 거니까. 원본 옮긴 다음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얼른 시간 옮겨주고 푸는 거는 일단 좀 시간을 드릴게요. 1분 정도 한번 계산해 볼래요? 마무리를 같이 해드릴 거니까 계산해 봅시다. 그림 그렸어? 그대로 시간 옮기고.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저 부호 바꾸는 데는 색깔 펜 같은 걸 좀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세 가지씩을 다 정리했죠. 그거를 수직선위에 다 하나씩 1, 2, 3번형에 맞춰보면서 최종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최종해. 자, 10 옮겼으면은 모두 다 정리를 해주고 각각의 형용에서 해를 그림 위에다 다시 확인해 봅시다. 1분 정도만 계산해 보자. 자, 정리하면 돼. 1차 부등식이잖아, 그냥. x에 대해서 모조리 3개 다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있어? 정리 다 했어? 세 식부터 다 정리했지? 그거를 예를 들어 자 1번식을 뭘 정리해드리면 뭐가 나오니? 걔는 마사보다 이상이 나와서 마사 이상을 그림 위에 찍어봐. 마사를 한번 찍어봐. 선 위에 그림이 있잖아. 선상이. 선상에다가 마사를 찍어봐. 다녀오세요. 마사 찍었어? 그러면은 박스 하나 보내주면 되지. 오른쪽으로. 근데 그냥 끝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 왜냐면 우리가 1번형을 갖고 있지, 그지? 1번형의 경계까지만 보내주면 돼. 그래서 박스 닫아버려, 경계에서. 색칠해버려. 그거 전부 다 해지. 해로 인정된 거야. 자, 2번형 누가 나왔니? 밑에 쓴 게 뭐야? 2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된 거야? 그거를 또 손상에 찍어봐, 그러면. 2를 찍어봐. 그렇지. 3의 왼쪽에 있겠지. 박스는 왼쪽으로 보면 되겠지. 경계까지 쭉 보내주면 많이까지. 그리고 색칠 다 해버려. 그렇지. 그럼 이제 3번이랑 한번 해볼래? 3번이면 누가 나왔니? 4가 나왔니? 그럼 4를 또 찍어봐. 4를 찍고 잡고 나갔다니까 왼쪽으로 보내봐. 그렇지. 거기까지 색칠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최종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종해가 몇 이상 몇 이하로 나왔잖아. 선생님 봤을 때 지금 그림이 해랑 안 맞거든. 그지? 너가 그린 그림은 두 가지 0이 나왔잖아. 그지? 이 계산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정리한 거. 자, 같이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 같이 해볼게요. 위에 식부터 갑니다. 여기 마이너스 4x고 넘겨주면 16이 되겠죠? 바로바로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16.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리가 되겠네요. 얘를 그 즉시 선상으로 옮겨줍니다. 여기 선상에 마이너스 4를 찍으세요. 최종해는.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지 않겠니? 적당히 찍어주고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으로 박스를 보내주는데 경계까지만 보내준대요. 우리 1번형만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박스 보낸 거 색칠하면 해가 됩니다. 시각적으로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요역도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요 2번 요역의 식을 정리해주면은 EX에
9가 넘어가니까 4. x가 2보다 이하가 되겠다. 얘도 그 즉시 2를 찍고 왼쪽으로 박스를 보내주면 되겠다. 경계까지만 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색칠의 속도 해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번 경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는 4x 3을 넘기면은 10이 되겠죠. 4x가 10보다 작다니까 4분의 10 x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거든. 이거를 선상으로 옮겨볼게. 자, 2분의 5가 2.5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3번 영역 보고 있었잖아. 여기 그치? 근데 여기서 나온 해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2분의 5는 여기 있거든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내는 게 3번 영역 아니니까 바깥이니까 해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봐봐.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처음에 가정했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에 모순되잖아요. 반대말이 되잖아. 따라서 이 3번 영역의 결론이 뭐냐면 해가 없다가 결론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좀 중요해요. 내가 3 이상형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해가 2분의 5 이하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횟수가 3보다 크면서 2분의 5보다 작냐고. 따라서 여기는 해가 없는 겁니다. 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끝났네. 최종 해는 마이너스 4 이상, 2 이상, 2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지금? 이렇게 한번 대충 하면 되겠구나. 4 이상, 2 이하가 드디어 이 문제의 정답 최종 해가 됩니다.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최종 해도 그림 그려놔야 돼. 자, 12번이었습니다.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얘는 되게 쉬워. 얘는 너무 길고 복잡했어. 이게 이제 핵심 유형인데 13번은 약간의 변형을 강한 문제고요. 자, 특이한 게 뭐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으려면 일단 말이 안 돼야 되거든요. 자, 절대값이라는 게 거리를 했잖아. 절대값은 수직선상에서 0이라는 숫자로부터의 거리인데 자내고 거리를 볼 때 음수가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해가 없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봐봐. 뭔가 이제 절대값 하나 있잖아.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a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빨간색을 그냥 음수라고 취급할게요. 마이너스라고 볼게. 그냥 아무 음수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해 있을까 없을까? 이거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해 있어 없어 이거? 절대값의 의미를 생각해봐. 이게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닐까? 절대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절대값은 그 결과값이 0 이상이거든요. 거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해가 없는 거잖아.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얘 있죠, 얘. 얘를 음수로 취급하면 해가 없는 겁니다. 얘가 0인 것까지는 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절대값 x 더하기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볼게. 얘는 해가 있어 없어? 얘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있지. 얘는 딱 하나 누구 있어? 마침 있잖아. 거리가 0일 수는 있지. 거리가 없으면은 0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되는데 0보다 같은 거는 해가 있으니까 요거는 해가 있어. 결론은 뭐냐면 얘가 음수는 된다는 거야. 얘가 음수면 해가 없습니다. 3분의 1 a 더하기 3이라는 이 관계값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는 겁니다. 정리해주면 a는 9보다 커야겠죠? 9보다 a가 커야 해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 10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9 아닙니다. 10 제출해야 됩니다.